부산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다. 바닷바람이 좁은 골목을 휘감아 돌 때마다 간판이 떨리고 창문이 흔들렸다. 남포동 깊숙한 골목에 있는 서진이네 국밥이라는 작은 가게에서 육수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한서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드문드문 켜진 거리의 가로등 아래로 아직 귀가하지 못한 취객들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지나갔다. 그녀는 차가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고 커다란 냄비에 돼지뼈를 정성스레 씻어 넣었다. 뼈를 삶을 때 나는 거품을 걷어내는 일은 하루 중 가장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이 과정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가게를 운영한 지 5년이 되었고 서진은 이제 혼자서도 할머니 못지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아침이면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점심때는 근처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시작되었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저녁 무렵 가게 안은 한산했다. 몇몇 단골들이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을 몰고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서진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르곤 했고 늘 혼자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다. 때로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들어와 국물만 들이키기도 했다. 서진은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가끔 김치나 계란을 더 놓아주곤 했다. 이날 여성의 품에는 조그만 보따리가 안겨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구석자리에 앉았다. 서진은 그녀에게 국밥을 내어주었지만 여성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보따리 속에서 간간히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섰고 여성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왔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서진은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그녀가 내민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여성은 말을 떨며 보따리를 남기고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다. 찬바람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다. 서진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여성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보따리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진은 얼어붙은 채로 보따리를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울고 있었다. 서진은 당황한 채 아기를 안아들고 보따리 속에서 기저귀 몇 장과 분유통 그리고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은채입니다. 제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요. 그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서진은 아기를 안은 채 집으로 향했다. 가게 위층의 작은 원룸은 혼자 살기에도 비좁은 공간이었다. 아기는 계속해서 울었고 서진은 어설픈 손길로 아기를 달래보았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여야 하는지 서진은 한밤중에 아기를 안고 편의점을 찾아 행했다. 늦은 시각 형광등 아래에서 아기용품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은 유리창에 비쳐 낯설고 어색해 보였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서진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새벽이 되자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아기를 포대기에 둘러엎은 채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다듬었다. 손님들의 물음이 이어졌다. 아가씨, 아기는 어디서 났어? 혼자서 애를 키우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서진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면 서진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든 아기의 모습은 작고 여려 보였고 서진은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정막을 깨고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은채를 데려온 지 한 달. 서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은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얕은 잠에서 깨어나 은채를 안아들었다. 손놀림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한 달 사이 서진은 은채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분유를 탈 때는 물 온도부터 분유 스푼 수까지 완벽하게 맞추려 노력했다. 은채가 젖병을 빨 때면 작은 손으로 서진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서진은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면서 은채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큰 냄비에 돼지뼈를 넣고 거품을 걷어내는 동안에도 은채는 울었다. 서진은 잠깐 불을 줄이고 은채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부엌으로 뛰어와야 했다. 한 번은 은채 기저귀를 갈다가 육수가 넘치는 것을 잊어버려 온 주방이 아지랑이로 가득 찼다. 매캐한 냄새에 은채는 더 크게 울었고 서진은 정신없이 가스레인지로 달려갔다. 까맣게 탄 냄비를 보며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아기 울음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질 때면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그럴 때마다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이제는 삼삼오오 들르는 정도였다. 은채의 양육비도 만만찮았다. 분유값, 기저귀 값은 기본이고 예방접종비, 병원비까지.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갔다. 서진은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두었다. 취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주방에서 졸며 설거지를 해야 했다. 서진은 은채를 업은 채로 주방을 오갔다. 등에 업힌 은채가 잠들면 그나마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은채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보챌 때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에 은채를 안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는 날도 있었다.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는 감기라며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서진은 밤새 은채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웃들의 시선도 따가웠다. 시장 골목을 지날 때면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서진은 그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은채의 작은 손이 그녀의 얼굴을 만질 때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은채가 처음 웃음을 보였던 날, 서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가게 운영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서진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근처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홍보했다. 은채를 업은 채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조금씩 단골이 늘어갔다. 은채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났다. 이제는 젖병 대신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서진은 틈틈이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사다가 은채의 이유식을 만들었다. 가게에 육수 끓이는 솜씨로 은채의 이유식도 정성껏 만들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은채의 작은 미소를 볼 때면 서진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은채는 그저 맡겨진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밤이면 서진은 잠든 은채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값진 추억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은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13살이 된 은채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서진의 등에 업혀 가게를 돌아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중학교 교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어느새 서진의 어깨께까지 자라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은채를 서진이 맞이하면 은채는 대답 없이 가게를 지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서진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은채는 더 이상 서진이 머리를 묶어주는 것을 거부하며 거울 앞에서 혼자 머리를 매만지곤 했다.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려는 손길조차 거절하며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은채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었고
서진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위층을 바라보았다. 은채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한 불안감이 서진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은채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은 은채가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가족 관계 도표를 그리는 수업 시간에 은채가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갔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채의 변화는 결국 예고된 일이었지만 서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녁, 서진은 조심스럽게 은채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채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가족 관계도를 그리다 만 흔적이었다. 종이 위에는 빗금쳐진 선들과 빈칸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은채의 작고 불안한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은채에게 다가가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았다. 방 안은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은채는 머리를 베개에 묻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모두 부모가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어지는 말 속에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었다. 은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진은 은채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은채는 그 손길을 피했다. 은채는 자신이 엄마에게조차 불쌍해서 키워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은채의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은채는 서진의 품을 벗어나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고 은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없이 거리로 뛰어나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부산의 거리는 어둡고 차가웠다. 서진은 젖은 거리에서 은채를 찾아 행했다. 결국 서진이 은채를 찾은 곳은 가게 앞의 작은 골목 구석이었다. 은채는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13년 전 처음 만났던 모습처럼 작아 보였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은채의 곁에 앉았다. 비에 젖은 은채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은채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은 아기를 처음 안았던 순간, 은채가 처음 웃었던 순간,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씩 꺼내졌다. 서진은 은채에게 피가 아닌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임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이불 속에 누웠다. 은채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잠든 것처럼 앳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가족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다. 은채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진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격렬한 감정의 폭발은 없었다. 대신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아갔다. 어느 새벽, 은채가 서진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부엌에서 은채는 고무장갑을 끼고 육수 냄비를 닦고 있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은채는 이제 더 이상 반항하는 중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은채는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거지나 테이블 닦기 같은 간단한 일부터였지만 곧 손님 서빙도 하고 간단한 음식 준비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들은 은채의 변화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은채는 수줍게 웃으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서진은 그런 은채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딸을 키웠는지 깨닫고 뿌듯해했다. 어느 날, 은채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서진에게 내밀었다. 봉사활동 우수상이었다. 은채는 주말마다 지역 노인정에서 무료급식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서진은 말없이 은채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딸은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었다. 은채의 변화는 그치지 않았다.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은채는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엄마처럼 말이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은채가 자신을 얼마나 지켜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은채는 서진에게서 사람들을 돕는 일과 따뜻한 마음을 배웠던 것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은채는 더욱 바빠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잠깐 가게 일을 돕고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은채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수능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은채는 서진을 데리고 가게 앞 골목으로 나갔다. 13년 전 서진이 처음 은채를 만났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채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때 서진은 대답했다. 솔직히 나도 몰라. 그냥 내가 너무 작고 여려서 지키고 싶었나 봐. 은채는 조용히 서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 이제는 서진의 손만큼 따뜻했다. 은채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진에게 앞으로 자신이 엄마를 지킬 거라고 다짐했다. 수능날, 은채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서진과 함께 육수를 끓이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시험을 마친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시험장으로 향했다. 서진은 그런 은채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작고 여린 아기가 아닌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딸을 보며 서진은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했다. 한 달 후, 은채는 부산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울음을 터뜨렸다. 은채는 서진을 안으며 웃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서진과 은채의 이야기는 13년 전 그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후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서로를 구하고 지키고 성장시킨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다. 은채가 대학교 1학년 첫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서진은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서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에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여자도 서진을 알아보았는지 잠시 망설이다 카운터 앞에 섰다. 여자는 자신이 은채의 친엄마라고 소개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그간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차분히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은채의 얼굴이 여자를 닮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았다. 여자는 과거 자신이 내린 선택을 후회하며 사죄의 말을 이어갔다. 서진은 여자가 가방에서 꺼낸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바라보았다. 신문에는 은채와 서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편모가정 딸, 부산대 간호학과 합격이라는 제목 아래 은채의 성공을 칭송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여자는 이제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은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한 은채를 다시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며 이제는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15년 동안 은채는 서진의 딸이었다. 서진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 떨어지길 기도하고 첫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와서 친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은채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에 서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 선택은 은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채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서진은 은채를 앉혀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은채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은 은채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은채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이해할 거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났다. 은채는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고 가게 일을 도왔다. 그러나 서진은 은채의 눈빛에 흔들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은채는 친모를 만나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는 가게였다. 은채는 자신이 자란 곳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미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은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미래는 은채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미래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싶다고, 늦었지만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에게 이미 엄마가 있다고 말했다. 은채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서진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은채가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날 밤 잘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미래는 가끔 가게를 찾았다. 그러나 더 이상 은채의 엄마가 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은채의 삶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어느 날 미래는 서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은채는 제 인생의 선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육수 냄새가 가득했다. 은채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그 선택은 매일매일의 사랑과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